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앉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할 때요. 너무 익숙해서 사실 의식도 잘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깊이 밴 습관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모델이랑 언어적 지시, 이게 어떻게 딱 만나서 우리 실제 움직임을 바꾸는지 그걸 좀 보려고요. 알렉산더 본인이 쓴 글에 나오는 사례들 가지고 한번 깊이 들여다볼게요. 당신에게도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그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자세 좋게 하세요? 이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움직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여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목표 달성, 습관적인 움직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신적 모델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 같은 이런 지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뭐랄까 신비한 감각이나 마법 같은 게 아니고 명확한 목표를 갖고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그냥 동작 따라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이루려고 지적 도구를 써서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근데 자료 보니까 정작 알렉산더 테크닉 가르치는 곳에서 가끔 이 기술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좀 놓친다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교사들이 용어는 아는데 그게 가리키는 구체적인 기술적 아이디어를 학생이 진짜로 몸으로 해내도록 돕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알렉산더 본인 책을 보면 실현, 영어로는 re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걸 되게 강조해요. 이건 학생이 그냥 지시를 듣는 게 아니라 아, 이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그 의미를 몸으로 딱 깨달아서 정확한 움직임으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실현.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가볼까요? 알렉산더가 말한 새로운 방식으로 무릎 굽히기, 그 문 연습이라는 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보통 우리가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네, 벽에서 한 30cm 그 정도 떨어져 서서요. 발목은 전혀 안 굽히고요. 오직 고관절하고 무릎 관절만 쓰는 거예요. 마치 경첩처럼. 그렇게 접어서 몸통이 벽에 닿게 하는 연습인데요. 중요한 건 언제든 멈추거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균형, 영어로 포이즈라고 하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릎 굽히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발목부터 굽히죠. 그러면서 무릎이 앞으로 휙 나가고요. 결국에는 균형을 잃고 약간 뒤로 넘어지듯이 벽에 쿵 하고 부딪히게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냥 무릎 굽혀 이게 아니고 발목 굽힘은 안 돼. 고관절은 뒤로, 무릎은 굽히고 이런 여러 지시들을 의식적으로 조합하고 순서도 조절해야 된다는 건요. 발목을 딱 잡아두는 게 고관절 움직임에 바로 영향을 준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 과정이라는 게 그 습관적인 반응 있잖아요. 발목부터 굽이려 드는 거. 그걸 먼저 알아차리고 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시들을 의식적으로 따를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뭐랄까 움직임을 재조정하는 셈이에요. 단순히 지시를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각 지시가 뭘 의미하는지 그 구체적인 움직임을 몸으로 실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음, 무릎 굽히기 같은 좀 큰 움직임 말고 더 섬세한 동작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까요? 자료에 보니까 의자 등받이에 손 얹기 예시도 있던데 이것도 흥미롭더라고요.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손을 뻗어서 얹으려는 그 오래된 습관, 그 충동을 일단 억제하고요. 그러고 나서 아주 구체적이고 어떨 땐 좀 비직관적인 그런 새로운 지시들을 따라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뭐 손가락은 첫째 관절부터 끝까지 쫙 펴고 손목은 안쪽으로 구부리고 그러니까 왼손은 오른쪽으로 오른손은 왼쪽으로요. 그리고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구부리고 이런 지시들이 동시에 요구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한데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계속 의식하면서 유지하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신경 써야 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잠재적 움직임, 포텐셜 무브먼트라는 개념이 중요해져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딱 정지된 자세 같잖아요. 근데 그 자세를 유지하려면 보이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지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뭐랄까, 백조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지만 물 밑에서는 계속 발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당겨볼 때 손목이 그냥 휙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안쪽으로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려면 학생은 의식적으로 손목을 안쪽으로 하는 그 방향 지시를 계속 보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방향성, 이게 바로 잠재적 움직임인 거죠. 와, 보이지 않는 지속적인 방향 지시라 팔꿈치를 손목에서 멀리 보낸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아까 무릎 굽히기에서 무릎을 고관절에서 앞으로 그리고 멀리 보낸다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소스에 따르면 알렉산더 본인이 이 잠재적 움직임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원리가 테크닉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렉산더는 교사가 이렇게 팔꿈치를 당겨주는 식의 감각적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면서요. 아니, 왜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걸까요? 그게 제일 직관적일 것 같은데. 감각적 느낌이라는 게 사실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쉽고요. 특히 이렇게 복잡한 방향 지시들이 막 얽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런 식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스스로 다시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시를 그냥 말로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핵심은 뭐냐면 각 지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뭐랄까 시각화하고 난 개념화하는 거예요. 즉 구체적인 정신적 모델을 갖는 거죠. 자료에서는 뭐 연필 같은 도구를 써서 움직임을 좀 분해해보고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고요. 결국 어떻게 느껴지는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네요. 예를 들어 손 얹기 할 때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구부러지거나 손목이 딸려가는 걸 스스로 딱 알아차리고 바로 고치는 능력? 뭐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수단, means whereby 라고 표현하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으로서의 관찰인 거예요. 내가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머릿속에 그 모델에 맞춰서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지시하고 또 틀린 부분을 바로바로 수정하고 이럴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알렉산더는 우리가 보통 의존하는 그 부정확한 감각 있잖아요. 거기에 기대는 건 그냥 환상일 뿐이라고까지 좀 강하게 주장했어요. 네, 오늘 저희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이 움직임 습관을 바꾸는 게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걸 깊이 살펴봤네요. 핵심은 결국 그 지시의 의미를 명확히 담아내는 정신적 모델. 이걸 만들고 내 몸이 어떻게 느껴지나 여기에 의존하기보다 내 움직임 자체를 직접 관찰하면서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 이거였군요. 맞습니다. 언어적 지시라는 게 명확한 정신적 모델하고 연결이 되고 또 실제 움직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계속 조율될 때 비로소 강력한 변화의 도구가 되는 거죠. 마치 습관이라는 자동 열차를 일단 딱 멈춰 세우고 그 부품들, 즉 움직임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의식적으로 다시 조립하는 그런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신도 아마 일상 속에서 그냥 무심코 반복하는 자신만의 움직임 패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잠시 그 움직임을 한번 멈추고 거울 앞이나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모델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모델 없이 습관에만 맡기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